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잘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네, 오늘은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아이들의 행동들 있죠. 이런 행동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 잘하고 숙제 뭐 또박또박 잘하고 집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렇게 등등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바람직한 행동보다 좀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로서 왜 저럴까?' 이런 행동들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우리 뭐 엄친아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조차 완벽한 아이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바람직한 행동으로 고쳐주고 싶어서 이야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보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화는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쌤 채널 전체 영상 목록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영상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놔서 찾기 쉽게 해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상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는요, 이 원인이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라는 이야기 말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비정상적인, 평범해 보이지 않는, 안 했으면 좋겠는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건 지적과 꾸중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니까요. 막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됐는데 뭐 손가락을 빤다든지 아니면 약간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몸을 좀 가만히 못 있는다든지 하면 부모님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테니까 당연히 알려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잘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이것이 의식적으로 일부러 한다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이고 그 내면에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오은영 선생님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보더라도 거기 보면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다 심리적인 원인이거든요. 무언가 애정이 결핍되었거나 불안하거나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적 요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른 문제였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결국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 역시 그 심리적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하면 아이 역시 모릅니다. 아이는 의식적으로 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부족하고 억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 사이의 관련성을 아이는 알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점을 뺄 때도 이렇게 작은 점들은 이렇게 빠지는데 깊은 점, 큰 점은 이게 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뿌리가 깊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막으면 다른 행동으로 새롭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뿐이지 근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좀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바라보아야 낫는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보아야 낫는다고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낫는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신비적인 이야기나 뭐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은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은영 박사님처럼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런 통찰력들이 생겨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그 이유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님께서는 그런 육아나 아이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사람만 보면 왜 피하니? 왜 구석으로 들어가니?"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몇 살인데 손가락을 빠니?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니? 다리를 왜 떠니?" 등등의 자꾸 비난 쪽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은 좋고 나쁘고 고쳐야 되고 네가 문제고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빠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무엇을 하는구나라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평이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근본 원인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그 문제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네.'라고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어서 계속 뜯는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불안하거나 외로웠거나 엄마에게 버림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이가 자기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라는 그런 인지도 잘 못할 뿐더러 이것이 불안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도 손톱을 물어뜯고 있구나. 손톱이 얼마 안 남았네. 아프지 않니? 라고 좀 평이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자극적으로 어떡할라 그래? 큰일 나겠다. 너는 혼날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아이가 이 행동 플러스 부모의 말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아서 더 불안해지면서 오히려 집착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비난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행동조차 보듬어 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보듬어 준다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뭐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손톱을 많이 물어뜯었네. 아 아프겠다. 우리 아들 이렇게 어떡해. 손이 아파서 엄마도 속상하네."라고 하면서 약간 평이한 쪽으로 무난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면서 약간 안타까움을 마음을 표현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어? 이럴 때는 무엇을 해 보자. 이럴 때는 뭐 책을 읽어 보자. 이럴 때는 뭔가 두드려 보자."라는 식으로 새로운 제3의 건강한 방식의 해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쥐어뜯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불안할 때는 뭐 "음악을 들어 보자."라든지 "다른 행동을 해 보자."하면서 그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건강한 행동으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또 이와 함께 아이의 감정을 한번 물어보세요. 손톱을 물어뜯을 때, 머리를 쥐어뜯을 때, 사람들을 피할 때 어떤 감정이 들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할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왜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는 식의 추궁이 들어간 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의 왜고요.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으로 부모가 함께 탐험에 들어간다, 탐구에 들어간다라는 심정으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중립적인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좀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괜찮아지는데, 도대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아이가 엄마를 적으로 혹은 나를 혼낼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립적인 표현들을 쓰시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세요. 손톱 물어뜯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들어? 다음에 또 혹시 손톱을 물어뜯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 들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이 낫는다라고 했잖아요.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평온하고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잘못됐어, 고쳐야 돼, 불안감과 조급함과 아이에 대한 뭐 미안함과 원망이 다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어떡하려 그래 이렇게 들어가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편안하게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마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내가 손톱을 물어뜯는구나 바라보게 되고 그때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를 막 좀 몰아붙인다고 느낄 때 내가 자꾸 손톱을 물어뜯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나을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부모님 역시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저 아이가 언제 하는지 잘 관찰하면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상 행동들 보이면 부모님 마음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거, 뭐 손톱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 머리에 탈모가 올 정도로 뭐 뽑는다든지, 뭐 괴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 있으면 부모님 속상하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속상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속상함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항상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요. 너 그거 안 돼! 절대로 안 돼라고 해서 뭐 손톱 물어뜯는다고 해서 손을 묶어 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심리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심리 전문가라든지 육아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비난, 걱정,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손을 오늘도 물어뜯었네 이렇게 굉장히 평이한 어조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또 혼나겠다, 내가 큰일 났네, 짜증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내가 손을 물어뜯었나 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을 물어뜯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손을 물어뜯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 들길래 손을 물어뜯었을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리고 손을 물어뜯고 나서 그 기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물어뜯을 때는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뭔가 방어벽, 엄마로부터 혼나지 않기 위한 방어벽을 세울 필요 없이 나는 왜 손을 자꾸 물어 뜯을까? 그러면서 뜯으면서 뜯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그럼 나는 왜 손을 뜯으면 마음이 편했을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엄마가 나를 자꾸 재촉할 때, 공부 가지고 뭐라고 할 때 내가 불안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혼자 다 못해요. 부모님께서 옆에서 같이 관찰하시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부모님께서 함께 바라봐 주시고 말로 아이와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조금 중립적으로 편안하게 바라보는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그 가슴 아픈 이상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모두들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